녹정기, 김용 원저, 제3장. 3. 모광야 모경무. 위소보는 모시팔이 대답을 못하자 의기양양해서 말했다. 다른 네 분은 바로 이문충, 등유, 탕화 그리고 모경 모광야란 말이오. 이 세 분은 무슨 왕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얘기를 해봤자 모 형은 기억하지 못할걸? 기실 자기도 유광이 어떤 명칭으로 불리었는지 모르고 있었다. 모시팔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위소보는 다시 말했다. 탕화는 명태조의 옛 친구란 말이야. 나이가 태조보다도 더 많았지. 등유 역시 태조를 일찍부터 알았으며 함께 중원천하를 평정하는 싸움을 했어. 그리고 이문충으로 말하면 태조의 생질이고 모광야는 의붓 아들이야. 그리하여 태조의 성을 따라 주씨라고도 하며 주영이라고 부르기도 했지. 그 후 큰 공을 세우게 되자 태조는 그의 성을 되찾도록 해주어서 모경이라 부르게 된 것이지. 모시팔이 말했다. 알고 보니 그랬군. 그런데 동각이 어떻고 코끼리를 쏴잡은 것은 무슨 얘기인가? 동각을 이용해 강을 건넜다는 것은 코끼리를 쏴 죽인 것과 상관없는 일이야. 태조가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최후로 운남과 귀주의 양왕만이 항복을 하지 않았지. 그 양왕으로 말하면 바로 원나라 마지막 황제의 조카인데 그는 운남과 귀주를 지키며 항복을 하지 않았지. 양왕의 본 이름은 바자르와름이었다. 위소보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엉터리로 주워 섬기는 것이었다. 모시팔은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확실히 모르는지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위소보는 말했다. 태조는 크게 노해 30만의 군사를 모광야에게 주어 공격하도록 했어. 모광야는 운남 가까이에 이르러 원나라 군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원나라 군사의 대장 이름이 달리마였지. 이 사람은 키가 10장이나 되었고 머리통은 말 같았어. 모시팔은 말했다. 키가 10장이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위소보는 자기가 말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곧 변명을 했다. 오랑캐는 물론 우리 쪽 사람보다 더 크지 않소? 그 달리마가 몸에 철갑을 두르고 손에 긴 창을 들고 버럭버럭 소리를 내지르는데 그 소리는 마치 허공에서 터지는 천둥 소리와 같았지. 이때 첨벙첨벙 소리가 나면서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짐작해봐.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었는데? 달리마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그 소리가 강을 건너와 간이 찢어지게 놀란. 명나라 군사 10여 명이 말에서 떨어져 강물에 빠지며 나는 소리였어. 모광야는 이걸 보고 안 되겠다. 또다시 소리를 지르게 했다가는 우리 명나라 군사가 모두 강물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게 되었지. 그때 좋은 계책이 떠올랐어. 위소보는 평소 말할 때 제기랄이라는 말을 덧붙이곤 했다. 그러나 모경이 운남 땅을 평정하게 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야기꾼의 말투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빼게 되었다. 다만 간혹 가다가 들어도 잘 모르는 고사성어를 씨부렁거리곤 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모광야는 달리마가 다시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보고 화살을 들어 휙 하고 달리마의 입속으로 쏘았어. 모광야의 활솜씨는 명궁이라 한 개의 화살이 강을 건너 날아갔어. 그런데 달리마 역시 영웅호걸이라 재빨리 몸을 숙여 화살을 피했지. 그런데 그때 뒤에 있는 군사들이 일제히 큰일이 났다고 소리쳤어. 달리마가 고개를 돌려보니 10여 명의 군사 가슴이 꿰뚫려 있었대. 모시팔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모광야가 천생신력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한 개의 화살로 10사람의 가슴팍을 꿰뚫을 수는 없을걸. 위소보는 말했다. 모광야는 하늘의 별이 인간의 몸을 빌려 하강한 사람 이외다. 옥황상제께서 그를 보내 명태조를 도운 것이니 다른 사람과 같겠어? 한 화살에 10사람을 꿰는 것은 이름이 있으니 이른바 천운전이라고 하는 것이지. 모시팔은 반신반의해서 물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데? 위소보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달리마는 크게 노해 내가 활을 쏘는데 나는 못 쏠 줄 아느냐?
하면서 활을 들어 모광야에게 쏘았어. 모광야는 좋았어. 하며 두 손가락을 뻗어 가볍게 그 화살을 끼워 잡았지. 그런데 바로 이때 하늘 위에 한때의 기러기가 날고 있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요란했어. 모광야는 한 가지 계책이 떠올라 크게 소리쳤어. 나는 세 번째 기러기의 왼쪽 눈을 쏴맞히겠다. 하고 화살을 들어 그 기러기를 겨누었어. 달리마는 세 번째 기러기를 쏜다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구분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고개를 쳐들고 바라보았어. 이때 모광야는 잇따라 세 개의 화살을 달리마에게 쏘았지. 모시팔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정말 묘하군. 이것이야말로 성동격서의 방법이군. 하지만 달리마의 명이 다하지 않은 모양입디다. 첫 번째 화살이 그의 왼쪽 눈에 꽂혔고 그는 뒤로 벌렁 쓰러지게 되었어. 잇따라 두 개의 화살은 달리마의 부하 장수 8명을 쏴 죽였소. 오랑캐 군사들은 모두 몸에 털이 많아서 명나라 군사들은 그들을 털 많은 장수니 군사니 했다오. 모광야는 잇따라 세 개의 화살을 쏘아 18명의 털 장수들을 죽인 셈이 되었소. 이것을 일컬어 말하되 모광야는 강을 사이에 두고 크게 싸우다가 세 개의 화살로 모시팔을 쏴 죽였느니라 하는 것이지. 모시팔은 어리둥절해졌다. 뭐라고? 위소보가 말했다. 모광야가 18명의 털보를 화살로 쏴 죽였단 말이오. 거기까지 말하다 그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낄낄거리고 웃었다. 모시팔은 그제야 자기를 비웃는 것임을 알고 욕을 했다. 빌어먹을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대는구나. 모광야께선 강을 접하고 크게 싸우다 세 개의 화살로 위소보를 쏴 죽였다라고 하는 게 옳다.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쏴 죽인단 말이오? 모시팔은 말했다. 나는 그때 태어난 줄 아니? 우리 할아버지도 태어나지 않았을 땐데. 달리마가 왼쪽 눈에 화살을 맞았는데 어떻게 되었지? 원나라 군사들은 대장이 화살에 맞아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크게 소란이 일었소. 모광야는 그때 명군으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하려고 했소. 그때 갑자기 강 저쪽에서 호각 소리가 나더니 원나라의 구원병이 도달하지 않겠어? 맞은편 언덕에서 화살을 마구 쏴댔는데 하늘을 가려온 땅이 캄캄해졌지. 모광야는 부하 대장 4명을 불러 살그머니 군사를 거느리고 아래쪽으로 건너도록 했지. 그리고 원나라 군사가 치고 있는 진 뒤쪽으로 돌아가 크게 동각을 불도록 했지. 그 4대장은 아마 유백, 방, 소 4사람이겠지? 위소보는 그런지 안 그런지 자신도 몰랐다. 그는 모시팔의 말이라면 무조건 핀잔을 주었다. 틀렸어. 4사람의 대장은 바로 조, 전, 손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었어. 유백, 방, 소 4장수는 언제나 모광야의 곁에 있었는데 모 형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모시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내 말이 맞는 것 같군. 모광야는 부하인 유백, 방, 소 4대장에게 명하여 부하 군사들에게 일제히 고함을 치도록 했지. 동시에 조그만 배와 큰 배를 강물에 띄워서 1000명의 군사를 내보내 강을 건너는 척했어. 원나라 군사들은 명나라 군사가 강을 건너오는 것을 보고 죽어라고 화살을 쏴댔소. 모광야는 즉시 군사를 거두고 반시진도 되지 못해 다시 군사를 파견해서 강을 건너는 척했지. 원나라 군사들은 다시 화살을 쏴댔고 이렇게 되자 강물 속의 물고기와 새우들, 자라와 개들이 얼마나 많이 화살에 맞아 죽었는지 모른다오. 그건 믿을 수 없는데. 고기를 쏴 죽였다면 몰라도 새우는 아주 몸이 가느다랗고 개와 자라는 껍데기가 두꺼운데 어떻게 화살로 쏴 죽였단 말이냐? 위소보가 말했다. 만약 믿을 수 없다면 당장이라도 새우와 개, 그리고 자라를 사서 줄로 메어놓고 화살을 쏴서 시험을 해보라고. 모시팔은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갈 길이 바쁜데 언제 그걸 하고 있겠니? 그러나 그는 한참 이야기에 심취해 있던 참이라 위소보가 이야기를 멈출까봐 급히 재촉했다. 좋아.
화살로 쏴 죽였다니 쏴 죽인 것으로 하자. 그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데? 모광야의 수하 군인들은 강 속에서 덜어는 죽었으며 몸에 털이 있는 자라를 잡아 끓여 먹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하오. 모시팔은 웃으며 말했다. 망할 놈의 꼬마 녀석, 슬쩍 돌려 사람 욕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위소보는 말했다. 모광야는 오랑캐가 화살을 날리기 때문에 북을 들어 군사들에게 고함을 치게 하여 강을 건너는 척했으나 정말 강을 건넌 건 아니었어. 그런데 얼마 후 오랑캐 진 뒤에서 동각 소리가 크게 일었지. 바로 조, 전, 손, 이 사장이 아래쪽으로 강을 건너서 오랑캐의 뒤로 간 것이었지. 이때야 그는 명령을 내려 공격을 하도록 했어. 군사와 장수들은 방패를 들고 조그만 뗏목을 움직여 강을 건너게 되었어. 오랑캐 군사들은 밤낮으로 화살을 쏘아댔기 때문에 화살이 거의 동이 나고 말았어. 그런데 뒤쪽에서 적이 공격해오고 주장이 활에 맞아 중상을 입은 참이라 군사들의 마음은 크게 동요가 됐지. 거기다가 모광야가 앞장을 서서 돌격을 해가자 오랑캐들은 그만 동쪽과 서쪽으로 도망가기에 바빠 크게 소란이 일었지. 모광야는 오랑캐의 진중에 한 명의 군사가 말 위에 비스듬히 누워있고 그 앞에서 많은 사람이 간호하는 것을 보고 그가 달리마라는 것을 알고 즉시 말을 몰아 호통을 쳤소. 오랑캐 달리마야. 이래도 말에서 내려 투항을 하지 않겠느냐? 달리마가 말했소. 난 달리마가 아니오. 나는 모광야는 그의 왼쪽 눈에 박혀있는 한 개의 화살이 바로 자기의 화살이라는 것을 알았소. 그래서 그는 가볍게 팔을 뻗어 그를 잡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말했소. 뭐가란 말이지. 이렇게 되자 유백, 방, 소 네 대장이 다가와 달리마를 잡아 꽁꽁 묶어버렸소. 이 싸움에서 오랑캐 군사는 크게 패하게 되었고 강 속에 빠져 죽은 사람도 이루 셀 수가 없었다고 하오. 그리고 강 속의 자라들은 털이 기다란 오랑캐의 시체들을 먹었기 때문에 자라의 몸에도 털이 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모왕팔이라고 불렀지. 그렇게 털이 난 자라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대. 모시팔은 위소보가 중간중간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했으나 흥 하고 콧방귀만 뀌었을 뿐 확실한 것이 아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운남강 속엔 진짜 털이 있는 자라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모광야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 즉시 말을 몰아 양왕이 있는 성으로 갔어. 성 밖에 이르렀을 때 아무런 기척이 없었지. 모광야는 명을 내려 북을 치며 싸움을 걸었어. 그러자 성머리에 하나의 목패가 들어 올려졌는데 그 위에는 면전이라는 두 글자가 써 있었지. 모광야는 인자한 사람이라 양왕이 투항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지. 만약 명을 내려 성을 부수고 쳐들어간다면 많은 백성이 살상을 당하게 될 것인즉 사흘 동안 싸움을 걸지 않으며 스스로 항복하기를 기다리는 편이 백성을 위해 좋은 것이라 생각했지. 모시팔이 무릎을 치며 말했다. 그렇지. 모광야의 집안이 영원히 운남을 지키면서 명나라와 처음부터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한 것은 바로 모광야가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인자한 마음을 하늘이 돌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모광야가 막사 안에서 등불을 켜고 춘추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삼국시대의 관운장 관왕야도 춘추를 즐겨 읽었는데 모광야도 즐겨 읽었군. 모두 똑같은 왕야가 아니오? 그러니 자연 춘추를 보게 되었지. 춘추를 보지 않고 설마 하니 하동을 보았겠소? 그 하동이라는 것은 장비가 보는 체기회다. 멧돼지 같은 장비는 용기는 있으되 지각이 없는 사람 아니오? 모광야는 하늘의 무곡성이 세상에 현신하신 분이니까 관운장과 같이 춘추를 즐겨 읽었고 하동이란 책을 보지 않은 것이요. 모시팔은 춘추와 하동이란 어떤 것인지 모르는지라 고개를 끄덕였다. 모광야가 한동안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 안에서 몇 번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소. 그 소리는 매우 우렁찼는데 호랑이 소리도 아니었고 말 울음도 아니었지.
모광야는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야단났다고 생각했어. 그건 무엇이 부르짖는 소리지? 어디 한번 알아맞혀 보라고. 성 안에 달리마 같은 장수가 있어서 큰 소리를 친 것이 아닐까? 위소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모광야는 즉시 북을 쳐서 장수를 불러 모았어.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진 영전을 들고 말했지. 유장군은 들으시오. 즉시 삼천의 군사를 이끌고 강을 돌아 두더지를 잡도록 하시오. 많이 잡을수록 상을 내리겠고 잡지 못하면 군법으로 다스리겠소.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유장군이 영전을 받아들고 밖으로 두더지를 잡으러 가게 되었지. 왜 두더지를 잡는다는 것이지? 위소보가 말했다. 모광야는 용병술이 귀신과 같았어. 하지만 군대의 기밀을 누설할 수는 없지 않겠어. 원수께서 명을 내리시니 순종만 할 뿐이었지. 그리고 명을 받는 장군이 한마디라도 더 묻게 된다면 모광야는 대노에서 즉시 장막 밖으로 끌어내 참수를 하지. 만약 모형이 모광야의 장수가 되어 그렇게 자꾸 물어보았다면 목이 18개가 있다 하더라도 모조리 모광야에 의해 참수를 당하게 되었을걸. 만약 내가 장수였다면 묻지 않았지. 너는 모광야가 아닌데 내가 묻지 말란 법이 있냐? 위소보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물어서는 안 돼. 그리고 모광야는 다시 두 번째 영전을 들어 백장군에게 명을 내려 말했지. 그대는 이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마장 밖으로 가서 기다란 구덩이를 파도록 하게. 길이는 2마장이며 폭은 2장, 깊이는 3장인데 밤에 파도록 하되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하게. 백장군도 명을 받고 달려갔지. 모광야는 즉시 군사들에게 후퇴하라고 일렀으며 장막을 옮겨 성에서 6마장이나 떨어진 곳으로 물러나 다시 군막을 치도록 했소. 모시팔은 들으면 들을수록 의아한 감을 누를 수 없었다. 정말 이상한 노릇이군. 나로서는 조금도 짐작할 수가 없는데? 모광야의 용병술을 모형이 짐작할 수가 있다면 모광야는 모시팔이 될 것이고 모시팔은 모광야가 될 것이요. 그 이튿날 아침 유장군과 백장군이 돌아와 보고를 했어. 두더지는 이미 만여 마리를 잡았으며 구덩이도 다 팠다고 했어. 모광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했지. 그리고 염탐꾼을 성가로 보내 동정을 살피게 했어. 5시가 되었을 무렵 갑자기 성 안에서 북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일제히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염탐꾼이 보고하기를 큰일 났습니다. 라고 허겁지겁 얘기를 하자 모광야는 탁자를 치며 호통을 쳤어. 뭔데 그리 소란을 떠느냐? 염탐꾼이 보고하기를 오랑캐가 북문을 열었는데 성 안에 수백 마리나 되는 기다란 코에 이상하게 생긴 소들이 곧장 우리 있는 곳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했지. 모광야는 소리내어 웃었지. 하하하, 긴 코에 이상하게 생긴 소라니? 다시 알아보아라. 염탐꾼은 다시 명을 받고 쫓겨났어. 모시팔은 의아한 듯 물었다. 긴 코에 이상한 소라니? 도대체 무엇이지? 위소보는 으쓱해 보이며 말했다. 난 이미 모형이 물어볼 줄 알았지. 이걸로 말하면 몸뚱아리는 소보다 크고 가죽은 거칠고 털은 풍성하지. 그리고 코는 길며 두 개의 뾰족한 이빨이 앞으로 나와 있고 거기다 커다란 한 쌍의 귀를 펄럭이며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니 아주 용맹스럽지. 그러니 이상하게 생긴 소가 아니겠어? 모시팔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리고 그 이상하게 생긴 코의 모양을 생각해 보았다. 위소보는 말했다. 모광야는 혼자서 중얼거렸지. 이 염탐꾼은 정말 멍청이로군. 코끼리를 보고 긴 코에 이상한 소라고 하다니 말이야. 모시팔은 어리둥절했다가 곧이어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하하, 그 염탐꾼은 정말 멍청하군. 코끼리를 긴 코에 이상한 소라고 했으니 말이야. 하지만 북쪽 사람이라 한 번도 코끼리를 본 적이 없으니 탓할 수 없지. 위소보는 계속해서 말했다. 모광야는 전법을 펼치도록 하고 멀리서 바라보았어. 그러고 보니
멀리서 몇백 마리의 코끼리가 머리에 창을 매달고 미친 듯 달려왔으며 코끼리의 꼬리에는 모두 불꽃이 매달려 있었어. 원래 운남성은 버마와 가까워서 양왕은 수백 마리의 큰 코끼리를 사서 화상진을 펼치게 된 것이고 소나무 가지를 코끼리의 꼬리에 달아 불을 당긴 것이었소. 놀란 커다란 코끼리들이 명나라 군사들을 향해 달려왔던 것이지. 코끼리들은 가죽이 두껍고 살은 풍성해서 화살을 쏴댔지만 맞아도 쓰러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의 진세가 조금만 흐트러진다면 오랑캐들은 코끼리 뒤를 따라 공격을 해올 판이었지. 명나라 군사들은 북쪽 사람들이라 모두 코끼리를 본 적이 없어 코끼리가 달려들자 간이 콩알만해졌지. 모시팔이 얼굴에 우려의 빛을 띠고 말했다. 정말 그 화상진은 대단하겠는걸? 모광야는 아무런 기척도 내지 않고 미미한 냉소만 띄었을 뿐이었지. 그리고 코끼리들이 십장 밖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소리를 내질렀지. 두더지를 풀어라. 그러자 삽시간에 들판이 온통 쥐떼들로 뒤덮이게 되었어. 쥐떼들은 동서남북으로 달아났지. 그런데 코끼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쥐였거든. 쥐가 귀 속으로 들어가서 골속을 파먹게 된다면 코끼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되거든. 그래서 코끼리들은 쥐들을 보자 혼비백산해서 오랑캐의 진 안으로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 바람에 오랑캐들은 코끼리에게 밟혀 머리가 깨어지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 엉망진창이 되었지. 그리고 어떤 코끼리들은 명나라 군사 쪽으로 계속 달려오게 되었는데 달려온 코끼리들은 일제히 파놓은 구멍에 빠지고 말았지. 그리하여 모광야가 크게 부르짖었지. 불화살을 쏴라. 그렇게 되자 명나라 군사들이 쏘는 불화살로 장관을 이루게 되었어. 모시팔이 물었다. 어떻게 화살에 불이 붙게 되었지? 불화살이라고 해서 불이 붙는 줄 알아? 잘못 알고 있구만. 그 화살이란 것은 바로 연화포장이란 말이야. 명나라 군사들은 화포를 쏘거나 총을 쏘는데 필요한 화약이 있었던 것이지. 모광야는 전날 연화포장을 만들어 쏘도록 했어. 이렇게 되자 온 하늘이 불꽃으로 뒤덮이게 되고 펑, 펑 하는 소리가 요란했지. 코끼리들은 더욱더 놀라서 도망을 치게 되었어. 오랑캐의 진세는 코끼리들의 밟혀 묵사발이 되었어. 모광야는 북을 쳐 군사들에게 공격을 하도록 했어. 군사들은 고함을 치며 코끼리의 뒤를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지. 양왕은 왕비를 데리고 성머리에서 술을 마시면서 명나라 군사가 대패했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백 마리의 코끼리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지. 고로아포토 오리오. 모시팔이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그는 오랑캐라 자연히 오랑캐의 말을 한 거지. 아이고 야단났구나 하는 뜻이야. 그는 성 아래로 달려내려와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양왕의 몸이 너무 비대하고 배가 나와 우물 입구에 걸려서 밑으로 내려가지도 위로 올라갈 수도 없게 되었지. 그래서 연신아이고 야단났구나. 허공에 매달리게 되다니 하고만 있었지. 모시팔이 물었다. 어째서 이번엔 오랑캐의 말을 하지 않았지? 위소보가 말했다. 그가 물론 오랑캐의 말로 했지만 모형이 못 알아들을까봐 내가 일부러 우리말로 바꾸어 말한 것이야. 모광야는 말을 타고 앞장을 서서 달려오게 되었는데 한 늙은 오랑캐가 몸에 황포를 걸치고 머리에 금관을 쓴 것을 보았어. 그래서 양왕이라는 걸 알았지. 우물가에서 버둥거리고 있는 그의 머리채를 들고 보니 그 순간 구린내가 확 풍겼어. 원래 양왕은 너무나 놀라 똥 오줌을 싸게 됐던 것이지. 모시팔은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하하, 소보, 그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구나. 모광야께서 운남을 평정할 때 지혜와 용기로 이를 성사시켰군. 모광야가 미리 진을 치지 않았다면 양왕의 화상진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것이고 명나라 군사는 크게 패하고 말았을 거야. 위소보가 말했다. 그야 두말할 나위가 있어? 모광야가 싸움에서 주로 사용한 것은 내가 석회를 사용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지. 모시팔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흔히들 군사를 사용해서 전쟁을 할 때 속임수를 쓰는 것은 관계없어. 제갈량께서도 공성계를 펼치지 않았니? 그러나 우리는 한 자루의 검을 들고 강호를 떠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명정대해야 하는 거야. 전쟁과 싸움은 전혀 문제가 달라. 내가 보기엔 비슷해요. 두 사람은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심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시팔은 강호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자세하게 말해주었다. 너는 무공을 모르는 만큼 상대방이 대번에 내가 무공을 모른다는 것을 눈치챌 거야. 결코 악랄한 수법으로 너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니 절대로 잘난 척 나서지 말아라. 오히려 큰 화를 불러일으키니까. 위소보는 자맥질밖에 모르지 않소? 물속에서야 생으로 고기와 새우를 잡아먹지만 뭇에서는 대단하지 못한 존재가 아니오? 모시팔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어느 농가에서 묵게 되었다. 모시팔은 몇 냥의 은자를 꺼내 농가 주인에게 주고는 10여일간 상처를 치료하게 되었다. 10여일이 지나자 몸의 상처도 크게 회복되었다. 그제야 그는 커다란 수레를 타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되었다.